안녕하세요. 이루리 수리논술 강사 김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화여대 수리논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모집 인원을 살펴보자면 일단 융합 콘텐츠 학과가 6명으로부터 출발해서 대부분의 학과가 4명에서 6명을 뽑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학과가 역시 스크랜튼 학부로 자유전공이 되겠죠. 13명을 올해 뽑고요. 가장 낮은 학과는 지능형 반도체 공학 전공이 3명을 뽑게 됩니다. 화학 나노과학과가 11명, 생명과학과가 11명, 그리고 건축학과가 6명으로서 올해 모집 인원을 뽑게 되는데, 작년 143명으로 수리논술을 뽑았는데 올해도 거의 비슷한 142명을 뽑게 됩니다. 특히 스크랜튼 학부 자유전공인데, 요 스크랜튼 학부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인문 1, 인문 2, 자연 1, 3개 중에 논술 유형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면 되겠습니다. 최저 기준을 살펴보면 이화여대 자연계열의 최저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사회는 과탐이든 상관없이 4개 영역 중에서 특히 특이사항인데 수학을 포함해서 2개 합 5등급이 이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예과는 4개 합 5, 그 다음 약학과는 4개 합 6이 되겠고, 스크랜튼 학부는 3개 등급 합이 5 이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에서 우리가 수리논술을 보는 친구들은 수학 영역, 수리논술에서 수학 영역,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수능을 꼭 응시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는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게 되고, 제2외국어랑 한문은 탐구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영 방법을 보게 되면 논술 100%가 되겠고, 전체 최고점은 1000점 만점이고, 그 다음 최저점은 빵점이 되겠습니다. 1000점 기준으로 해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따라서 각 호수별로 1호는 10% 감점이 되겠고, 8에서 9호는 부적격 처리가 되겠다는 것을 유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논술고사 일정을 살펴보면 올해 11월 23일 일요일 날 시험을 치르게 되고, 자세한 고사장과 세부 일정은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오전에서는 자연 1 유형 시험을 보게 되고, 오후에서는 자연 2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연 2에서는 의과대학, 약학대학만 시험을 치르고 나머지 학과는 오전 자연 1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수리논술, 이화여대 수리논술 일정이나 안내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자연 1, 일반학과 자연계에서 보는 자연 1 시험에서는 전체 3세트 대문제가 나오고 그 아래 작은 문제들이 3개에서 5개가 출제됩니다. 자연히 의과대학이라든지 약학대학에서는 역시 3세트가 전체 크게 주제가 되고 작은 문제가 3개에서 4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100분이 되겠고 전체적인 출제 범위는 수학 1부터 미적, 기하, 확통까지 전체 범위가 출제됩니다. 스크랜튼 대학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문 1, 인문 2, 자연 1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면 됩니다. 답안 작성 유의사항은 큰 특징은 안 보이고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해도 좋습니다. 이화여대 수리논술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은 제시문이 없는 유형으로 약간 수능처럼 느껴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작은 문제들이 3개에서 5개 정도 출제되는데, 1번, 작년 오전 자연 1에서 봤던 시험 문제인데, 문제 1번에서 주어진 가나 조건을 활용해서 각각 3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1번에서는 함수 gx가 증가함수임을 증명하는 문제, 증가함수임을 이용해서 역함수의 함수값을 계산하는 문제, 계속해서 그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하는 문제가 연결되면서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약 3개년 동안 어떻게 출제되는지 살펴보자면, 올해 2025학년도 자연 1에서는 보니까 수학 1, 수학 2에서 단편적으로 출제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 거의 완벽하게 미적분에서만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X에서 증가함수 증명하는 문제, 그리고 부분적분법 계산 문제가 2개 정도 나왔고요. 치환적분법 계산한 문제, 그리고 등비급수 계산을 해서 다른 A값 구하는 문제가 나왔고, 함수 fx의 극소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기하와 확통은 출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히 이과 약학에서 봤던 시험 문제는 역시 대부분의 출제 범위가 미적분인데, 수학에서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점 Q의 자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고, 미적분에서는 증가 증명, 그리고 치환적분, 부분적분 계산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함수 적분 구하는 문제와 샌드위치 정리, 전통적으로 강세가 있는 샌드위치 정리 극한 계산 문제, 그리고 귀납적 추론을 이용해서 극한값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특이하게 타원의 방정식이 하나 출제되었습니다. 재작년 2024학년도 출제 범위나 주제를 살펴보면, 공통수학에서는 원의 방정식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역시 수학 1에서 제일 많이 출제하는 분야인 수학적 균합법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부채꼴의 넓이 계산하거나, 역시 미적분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데 치환적분법을 계산하는데 등식의 증명, 그리고 등식 증명할 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부등식 증명할 때 로그함수나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증명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었습니다.
자,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정적분 계산하거나 극값 구하거나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 그래프 추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호의 길이 구할 때는 탄젠트의 덧셈 정리가 각각 출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역시 기하와 확통은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자, 2023학년도 문제를 보게 되면 자, 2024년도와 2025학년도 작년 시험과는 조금 출제 범위가 사뭇 다른 경향성이 있는데 대부분이 미적분보다는 공통수학에 치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공통수학에서 직선, 절대값이 붙어있는 함수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나왔고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데 판별식을 이용하는 문제, 그리고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원과 정삼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미적분에서는 역시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극한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화여대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자, 여기에 있는 이 단원에 있는 주제를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공통수학에서는 2차 함수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의 문제, 그리고 수학원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수학적 귀납법, 증명법이 되겠습니다. 자, 미적분에서는 샌드위치 정리에 관련되어 있는 셀의 극한 계산, 그리고 그래프 추론, 마지막으로 적분법에서는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 계산 문제를 열심히 준비해 두셔야 되고, 혹시나 이 기하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2차 곡선, 자, 포물선, 타원, 쌍곡선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준비하는 친구들은 2차 곡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이화여대 기출이나 모의논술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증명 문제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겠는데 그 중에서 수학적 귀납법, 그 다음에 등식, 수열과 연결되어 있는 등식이나 부등식, 정적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등식 증명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해 두시고 시험에 가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년 이화여대 입결을 살펴보면 역시 올해와 모집 인원이 약간 비슷한데요. 자, 융합 콘텐츠 학과가 6명 뽑았는데 약 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자, 가장 낮은 학과는 수학과 물리학과인데 수학과가 38.6대 1, 그리고 물리학과가 38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이루었습니다. 가장 높은 과가 역시 인기학과인 자유전공 스크랜튼 학부였는데 13명을 뽑았고 65대 1의 경쟁률을 이루었고, 자, 마지막으로 간호학부가 4명을 뽑았는데 68대 1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화여대 수리논술을 한번 살펴봤는데 역시 참고하셔서 올해 이화여대 수리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